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 풀어서 강의를 들으세요. 인강을 보시는, 빠져가지고. 자, 여기 보면, 첫 단락에 여기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그래요. 라고 할 때, 이 기술 지문이나 과학 지문은 화제를 돌려서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던지고 시작해. 그지? 근데 오히려 과학이나 기술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구성이. 그럼 송신기랑 채널이랑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을 때 큰 그림이 일단 미리 잡고 시작해. 얘네들. 이해되죠?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해. 또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뭘 주고 시작해? 정보를 주고 시작해요. 왜냐면 용어 설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런 거. 그러면 여기 봐봐. 부호와 과정을 거쳐 전송을 하는데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데이터가 뭐라는 거야? 아, 영상이나 문자가 데이터구나. 근데 그거를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데이터가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의 조합이래.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다 뭘 줘요? 예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문자를 뭘로 바꾸는 거야? 기호집합이 A, B, C, D, E, F가 있으면 A, D, D, 뭐 C, A, B, B, E, F라는 거죠. 그럼 A, D, D는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영상 뭐 이런 거야. 그치? 혹은 사과라는 단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C, A, B는 뭐 배 아니면 배라는 영상 이렇게 된다는 거야. B, E, F는 뭔가 고기일 것 같은데. B 고기 같잖아요. 그럼 고기 영상 아닌 거예요? 고기라는 단어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야. 데이터이다.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다. 정보량은 뭐 그렇고 정보량 단어 설명이야 뭐 그냥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세요.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엔트로피의 정보를 보니까 꽤 길어요.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그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엔트로피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런데 엔트로피라는 단어와 관련된 정보가 몇 개가 나온 거야? 4개 가까이 나온 거야. 그럼 요걸 요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신 없으면 어떻게? 머리로 할 자신 없으면 써 그냥 이거. 이제? 왜냐면 여기서 딱 봐도 엔트로피에 대한 정보를 꽤 많이 던지잖아요. 그럼 시험 내겠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수능은 교수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이 이런 형태를 짰다 그러면 이거는 수능에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기 위한 정보인 거고 정보 정리가 안 되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럼 정보 정리 4개 들어가죠.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뭐 해놔라? 정보량은? 발생 확률이 높은 애한테 뭘 줘야 돼? 정보량을 적게 줘야 된다는 거야. 정보량이 뭐지? B, E, F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애한테는 뭘 주는 게 좋아? 정보량이 가장 낮은 거야. A를 주는 게 좋은 거죠. A 하나. 글자 하나 딱 주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많은 애한테는 뭐 B를 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글자 수, 이게 정보 다 표현이 안 되면 좀 A, B,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는 그럼 글자가 가장 긴 애, 즉 정보량이 가장 많은 애는 뭐야? 발생 확률이 낮은 애여야 된다는 거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왜 그런지는 설명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런 거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지금 내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단어 정리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얘는 다른 말로 뭐래요? 평균 기호집합의 평균 정보량의 엔트로피고 자,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면 엔트로피는 뭘 가지게 돼요? 최대값을 가져요. 그죠? 최대값을 가져. 그죠? 이렇게 4개 정보를 정리해놓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개별 정보를 정리합니다. 송신기는 부호화를 합니다.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서 부호로 변환이 되는데 송신기에서 하는 기능이 몇 개인 거야? 또 3개로 나눠놨죠. 송신기가 첫 번째 3개. 첫 번째가 소스 부호화입니다. 소스 부호화는 뭐예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압축하기 위해서 기호를 그러니까 아까 B, E, F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기호를 뭘로 바꿔?
0과 1로 되어 있는 부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애플을 아까 ADD라고 그랬죠. 내가 ADD. 그럼 ADD에 해당되는 기호를 뭐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죠? ADD를 110과 같은 걸로 바꾸고 0 또는 1을 뭐라 그래요? 비트라고 합니다. 비트. 그죠? 비트고. 그럼 어려운 거 없죠. 이 부호의 비트는 수는 얼마야? 3입니다. 몇 자리입니까? 3자리니까. 그지? 110이니까 3자리니까 3비트가 되는 거고 이때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자 엔트로피가 또 나왔잖아. 그지? 앞에 엔트로피가 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를 추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래요. 자, 두 개를 합쳐볼까? 그럼 아까 어떻게 됐지?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자, 엔트로피는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면 어떻게 돼? 얘가 평균 정보량인데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지면 최대값을 가진대. 그지? 최대값을 가지는데 엔트로피, 집합의 엔트로피는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미치게 된 거야. 아까 분명히 최대값이라는데 얘가 최소값이래.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건 못한다. 그럼 단어만 정리해라. 얘들 단어 2개만 정리하면 되죠. 평균 정보량인데 평균 정보량이 동일한 발생 확률로 가자. 모든 단어가 동일한 발생. 얘 5번, 얘 5번, 얘 5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전체 정보량이 어떻게 된다고? 평균 정보량이 최대값이 나온다. 오케이? 왜 그런지는 나는 생각해보면 알 수는 있어요. 앞에 있던 정보랑 합치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기호만 자주 나와. 그럼 걔한테 뭐 주면 돼? 정보량이 가장 큰 애 줘요? 작은 애 줘요? 작은 애 주죠. 그지? 그럼 자주 나오는 애가 정보량이 가장 작으면 어떻게 되지? 전체 데이터 값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정보량이 줄죠. 왜? 자주 나오는 애가 데이터를 적게 먹으니까. 맞지? 라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는데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것까지 물어보면 미치겠지. 그지? 그죠? 그리고 자주 안 나오는 애는 뭐 주면 돼? 걔한테는 긴 문자 주면 돼요. 자주 나오는 애는 어떻게? 작은 문자 주면 돼요. 그럼 평균값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자주 나오는 애가 적은 정보량을 갖고 있으면 평균 정보량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치? 얘들이?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뭐야? 그럼 최대값이 나오는 건 뭐야? 다 똑같은 확률로 나와. 그럼 다 똑같은 정보를 줄 수밖에 없죠. 정보량을. 그지? 그럼 평균값이 최대가 된다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해하지 말라고. 그냥 정리하고 끝내라. 오케이? 이해돼요? 국어는 이 이상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글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국어는. 그러니까 정리만 하시면 되겠다. 이해는 되지만 이걸 붙들고 한 10분 이상 생각을 해야지 나와요. 이건 답이. 다 10분까지는 아니지만 몇 분 정도 생각을 또 시간을 쓰게 돼 있어. 그럼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그러니까 아마도 엔트로피라는 걸 정리해 보니까 발생 확률이 높은 애한테 정보량을 좀 적게 주고 그래서 평균 정보량을 어떻게 해요? 줄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제? 그런데 만약에 평균 정보량이 동일한 발생 확률로 나와버리면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이해됐어?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세요. 그러면 자,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기호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비트를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적게 주는 게 좋겠어요? 적게 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아까 단어가 한 5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으면 이거 혹시 아나? 이거? 잠깐 알려줄까요? 세 자리로 돼 있는 거는 몇 종류 나오지? 응?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릿수 봅시다. 여기 자리. 0 아니면 뭐예요? 1이겠죠. 첫 번째 자리. 그지? 이제 0 아니면 몇 종류 나와? 2종류 나오죠. 이제 이거 첫 번째 자리예요. 첫 번째 자리. 자, 두 번째 자리는 몇 개 들어가요? 제가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원래 쓸 때 이렇게 쓰지? 이렇게 안 쓰고. 여기가 두 번째 자리야. 그지? 두 번째 자리에 0 아니면 뭐 들어가? 1 들어가죠. 여기도 몇 종류 나와요? 2종류. 그러면 2비트짜리죠? 그지? 2비트는 종류가 몇 개가 나오니? 2 곱하기 2니까 4개가 나오겠죠. 그지?
나오면 몇 개 나와? 0, 0. 그 다음에 뭐야? 0, 1, 1, 0, 1, 1 이렇게 4개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되지? 이거 비트인 건 아니겠죠? 그럼 생각해봐. 단어가 4개야. 그럼 몇 비트로 끝낼 수 있어? 2비트로 끝낼 수 있죠? 아니, 4종류 나오잖아요, 여기.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A라는 단어에게는 00을 주고, B라는 단어에게는 뭘 줘? 01을 주고, C라는 단어는 10을 주고, D라는 단어는 11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돼? 예를 들어서, 이 영어 알파벳이 4개만 있으면 모든 단어가 다 돼. 예를 들어서 4개만 있으면. 그죠? 그럼 몇 비트로 끝낼 수 있어? 2비트짜리로 표현하면 돼요. 이해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00, 01, 10 이렇게 해서 교환하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말인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를 세 자리로 가면 어떻게 돼요? 또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치? 그러면 1의 자리수가 종류가 2개가 나오니까 2의 몇 승이 돼요? 1승이 되죠? 맞나? 그치? 여기 2의 1승계 나오겠지? 여기는 몇 개 나오니? 2의 2승계 나오겠죠? 여기가 몇 개 나와요? 2의 3승계 나오겠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비트는.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봐. 자, 어쨌든 생각해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 글이 시작할 때 뭐라고 되냐면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부호화 과정을 거치는데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정보의 크기를 높게 하는 게 좋아요? 낮게 하는 게 좋아요? 정보량을 낮추는 게 좋겠죠. 많으면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낮추려고 이게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거를 몰랐어도 그냥 이 글만 갖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지. 그럼 평균 비트수의 최소값이래요. 그지? 비트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최소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송된 부호를 원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수가 교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아까 단어 4개 전송하려면 그지? A, B, C, D 4개 전송하려면 최소한 2비트짜리가 4종류는 있어야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크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지 전송하지. 그지? 이해되니? 예를 들어서 2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 2비트로는 전송이 돼야 안 돼요? 2비트로는 4종류밖에 안 나오잖아. 4종류밖에 안 나오니까 전송이 돼야 안 돼? 2는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지? 숫자 조합에서 못 나오니까 못 보내니까 이거보다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을 변화하는 걸 엔트로피 부호라고 한다.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허풍한 부호가 있는데, 자 여기도 봐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말로 푸는 거예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회는 비트 수가 뭐 하는 거죠? 적은 걸 주래. 근데 발생 확률이 낮은 기회는 뭐 하면 돼요? 비트 수가 많은 걸 주래.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이거? 맞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즉 비트 수가 낮다는 건 뭐가 적은 거야? 정보량이 적은 거겠죠. 자주 나오는 애는. 이제 그럼 발생 확률이 낮은 애한테는 뭐죠? 정보량이 높은 거죠. 비트수가 높은 걸 주면 되겠지. 똑같은 말을 다시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만 정보량이냐 비트냐로 바꾼 거죠. 그 말에서 추론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비트수가 낮으면 정보량이 적은 거고 비트수가 높으면 정보량이 많다. 이 정도의 국어예요. 맞지? 어려워? 아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보량이 많은 비트수 낮추고 정보량이 높은 애는 비트수를 높게 주면 되겠다. 많은 비트수를 주면 되겠네. 그럼 요렇게까지 한 게 뭐야? 송신기에서 지금 소스 부호화가 끝난 겁니다. 그다음 송신기에서 하는 기능 두 번째 기능 뭐예요? 채널 부호화를 하는데 채널 부호화. 자 그럼 아까 정보 즉 문자로 돼 있던 걸 지금 뭘로 바꿨어? 비트로 바꿨죠. 그럼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채널 부호화인데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해서 잉여 정보를 추가해요. 그럼 정보량이 늘겠니, 줄겠니? 정보량이 늘어요, 줄어요? 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중 반복 부호화라는 걸 쓴대요. 0과 1을 보낼 거야. 근데 0은 3배를 튀겨서 000으로 바꾸고 1은 111로 부호화를 시킨대요. 그러면 보내면 000, 111이 가는 거죠. 01을 보내면. 되셨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0이 과반수면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면 1로 판단한대. 무슨 말이야? 자, 잘 봐. 예를 들어서 내가 1, 0을 보냈어요. 그럼 얘를 3중 반복 부호하면 어떻게 돼? 1, 1, 1, 0, 0, 0 이렇게 바뀌었겠죠. 근데 보냈더니 여기에 오류가 나가지고 한 자리가 1, 1, 0이 됐어. 그치? 그리고 두 번째 0, 0, 0은 뭐가 돼서? 1, 0, 0이 됐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오류가 났니? 여기랑 여기에 오류가 난 거죠. 그죠? 내가 1을 보냈고 0을 보냈는데 뒤집힌 거야, 숫자가. 오류가 났어. 그럼 얘를 뭐로 판단해? 과반수가 1이니까 얘는 1로 판단하면 되죠. 얘는 과반수가 0이니까 얘는 뭘로 판단하면 돼? 0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1, 0을 보냈는데 저쪽에서 받은 숫자도 뭐가 돼? 1, 0이 되는 거니까 오류가 수정이 되게 돼 있는 방법. 이게 호프만 부호화 방법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군데에서 오류가 난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오류가 나면 예를 들어 이걸 보냈는데 001이 되어버렸어. 그 옆에 거는 한 군데만 오류나서 100이 됐어. 그럼 숫자가 뭘로 바뀌어요? 00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돼? 그치? 0이 과반수니까 00이 돼. 그럼 내가 10을 보냈는데 지금 00이 됐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오류가 수정이 돼야 안 돼요? 이건 수정이 안 되겠죠. 이건 수정이 되는 거지. 됐었습니까? 요 얘기야.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넘어와서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서 보내기 전에 비트 수가 2비트인데 보낼 때는 몇 비트가 돼요? 3배가 되니까 6비트가 되는 거죠. 6자리 부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전에 거를 한 후에 걸로 나누는 걸 부호율이라고 해요. 그럼 부호율이 얼마 나오니? 6분의 2니까 0.33이 나오게 된다. 됐니? 자, 그다음에 채널 부호화를 거친. 자, 이게 잘 봐. 이게 은근히 봐봐. 앞에 봐봐. 이게 그냥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어? 송신기에서 무슨 기능 해야 돼? 소스 부호하고 그다음에 무슨 부호했어? 채널 부호했죠. 그제? 여기 채널인데 채널 부호했죠. 그럼 송신기에서 두 개 기능 감당해 주고 그제? 그다음에 무슨 부호도 해줘? 선 부호까지 다 하는 거야. 송신기에서. 이해되죠? 그래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 수신기가 나오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송신기의 기능, 수신기의 기능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몇 개로 쪼개져야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자, 잘 봐. 소스 부호와 송신기, 수신기로 나누면 두 개로 나눠지지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소스 부호와 그다음에 무슨 부호와? 채널 부호와 그다음에 무슨 부호와? 선 부호화로 돼 있어서 실제로는 세 개로 쪼개져요. 그래, 핵심 내용,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수신기까지 하면 몇 개야? 4개 정도로 쪼개지는 거야. 내 말이 돼요? 크게는 2개로 쪼개지지만 실제로 4개 정도로 쪼개지는 거야. 되셨나요? 그럼 4개 특징 잡으시면 되고 선부호화 보세요. 선부호화. 선부호화 중 하나의 차동부호화가 있습니다. 차동부호화는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비트가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가 나온 게 여기 밑에 문제죠. 여기 요거 4번 문제. 요거지 요거. 그럼 요거 그대로요. 근데 이때 잘 보셔야 돼. 이때 예를 들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동 부호화 직전에 아직 부호 안 했어. 부호 안 했는데 기준 신호가 뭐야? 양이야. 양. 그러면 자 처음에 뭘로 바뀌었니? 양이죠. 그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 여기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양이 나왔으니까 앞에가 뭐였어요? 플러스죠. 그래 안 그래? 자 양으로 시작했어. 근데 양이란 말은 여전히 뭐란 얘기야? 플러스예요. 1 뜻이야. 됐지? 그 다음에 1이 나왔어. 1이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전압이 바뀌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보면 0, 1, 0이란 말은 여기가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0이야. 그럼 계속 플러스야. 1이야. 그 다음에 전압이 바뀐 거야. 이렇게. 좀 크게 설명해. 너무 짧게 그렸군요. 제가. 자, 그럼 앞에가 기준선이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플러스죠? 근데 0이야. 그럼 플러스 유지됐어. 그 다음에 1이야. 이 말은 마이너스로 전압 바뀌었어. 그럼 다시 1이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겠죠? 이렇게야. 그 다음에 안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야 이거. 그치? 오케이?
요걸 한 상태에서 뒤에 가서 문제를 푸셔야 돼. 그죠? 마지막으로 수신기는 무슨 기능이야? 앞에서 0110을 뭘로 바꿨니? 양양으로 바꿔서 보내줬잖아. 그럼 수신기에서는 뭘로 받아요? 양양으로 들어오겠죠. 이제 전기로 들어오겠지. 전기로 들어온 거를 뭐로 바꿔? 얘는 다시 부호로 바꿔주는 거야. 맞죠? 그럼 얘가 다시 0110으로 바꿔주는 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 밑에 문제 푸시면 자 1번 영상 데이터는 채널 부호의 과정에서 압축된다. 채널 부호가 뭐 하는 애였어? 삼중 반복 부호 해가지고 데이터를 더 넣어주죠. 그럼 압축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더 늘지. 데이터가 늘어버리지. 그치? 압축되는 게 아닙니다. 2번 수신기에서는 부호를 뭘로 바꿔줘야 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그치? 전압으로 들어오면 요거를 뭘로 바꿔? 1 또는 0과 같은 거를 뭐라 그래? 부호로 바꾸죠. 그죠? 부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뭘로 바꿔줘야 돼? 영상이나 문자 등의 데이터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그 말이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지? 여기 안 써있는데? 여기 안 써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을 거예요. 그쵸? 통신기에서 옛날에 어디서 찾아왔었는데 또 찾으려니까 또 못 찾게. 어디 있지? 그거 찾으더라. 전송되고 전송됩니다. 어디 있어? 보관하려면 거기. 두 번째입니다. 네, 전송된 거를 수신기에. 아 여기 있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런 게 좀 짜증나 진짜. 여기 보이죠? 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 기호로 복원하려면 이제 그대로 갖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야. 너무했다 이건 진짜. 이런 거는 여기다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치사하지 않냐? 약간 치사하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도 옛날에 다 찾았던 건데 이제 다시 보니까 안 보여요. 지금 요새는 수업하려고 내가 이제 큰 것만 좀 보고 나 작은 거 좀 안 보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읽지 않는데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사실 읽을 때 찾지 않으면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쵸? 되찾기 쉽잖아요. 나는 주로 1번 달랑하면 끝번 달랑 있을 줄 알고 계속 쳐다보다 안 보이는다. 그래서 수신교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다가 나눠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 읽을 때 찾아놓지 않으면 못 찾는다. 그것만 좀 기억하세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 못 찾으면 못 찾는 영역. 지금처럼 못 찾으면 계속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소정이가 한 것처럼 읽을 때 미리 찾아놨어요. 저는 안 찾아놔가지고 지금 못 찾겠고. 자, 그럼 아마 이 다음 과정은 충분히 예측이 되죠. 받아들여서 뭐예요? 전기 신호로 들어온 거를 전압을 뭘로 바꿔? 부호로 바꾸겠죠. 그죠? 부호를 다시 뭘로 해요? 기호로 복원하겠죠. 그지? 그럼 여기 안 써 있어도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수능이 그래요. 수능 지문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수능 지문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는 안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찾다가 미칩니다, 진짜로. 그죠? 그럼 넘어가고 못 찾아요. 처음에 못 찾으면 못 찾는다. 그죠? 그다음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추가한다. 잉여 정보 넣으면 데이터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압축 기능이 생겨, 그지?
말이 안 되는 거고 영상을 전송할 때 자동률이나 오류가 발생해야 안 해요? 발생하죠. 아까 그치? 그 숫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분명히 0을 보냈는데 뭘로 바뀌어? 1로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럼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발생이 된다. 소스 보호는 정보를 추가해서 오류. 소스 보호가 아니고 뭐예요? 채널 보호하죠?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좋은 방법이 있어. 만약에 아까 그걸 놓쳤어.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소거하세요. 소거 하나씩 제껴. 그럼 몇 번밖에 안 남아? 2번밖에 안 남습니다. 사실. 그렇게 푸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실전적으로는 그래, 그지? 놓칠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지? 놓쳐버리면 소거하는 방법이 좋더라. 이게 한 정답이 75%니까 이 정도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꽤 푼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푼다는 얘기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이건 되게 쉽게 푸는 문제야 이게. 이거를 생각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지? 발생 확률이 같을 때 뭐가 된다? 정거량은 최대값이 된다고 써있잖아. 그럼 최대값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두 개가 확률이 다른데, 그치? 그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발생 확률이 높은 애한테 뭘 주면 돼? 여기 4분의 3, 75% 차지하는 애한테 정거량을 어떻게 줘야 돼요? 작게 주잖아. 그치? 그치? 그럼 전체 75%를 차지하는 데이터가 정거량이 적어. 그치? 그럼 당연히 전체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양이 줄 수밖에 없죠. 그 말인 거야. 이거는 써있다. 이거를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엔트로피를 정리해 놓으면 이걸 풀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호에 대한 정리인데 이게 의외로 정답률이 낮았어요.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사실. 5번에 보면 삼중반복 부호했을 때 0을 부호하면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수정되지? 않겠죠.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이게 정답률이 제일은 아니고 꽤 낮은 편이 60%면 그죠? 한 40%는 틀린다는 얘기니까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선부호는 수신기가 아니고 어디? 송신기. 허프만 부호는 그러니까 정보량이 많은 애한테는 많은 기호에는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하겠죠, 그죠? 정보량이 많은 거지? 정보량이 많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발생 확률이 낮다는 얘기거든, 그죠? 좀 주겠죠, 이 말이겠죠. 그다음에 잉여 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왜 제거해? 그치? 전송 중에 오류가 날까봐 잉여 정보를 준 건데 전송하기 전에 제거하고 보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호율은 어떻게 된다고? 잉여 정보를 주면 줄수록 부호율은 낮아지겠죠? 그지? 이런 것들은 좀 계산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풀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제일 많이 틀리는 건데 내가 정답률이 그때 45%? 절반 이상이 틀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맑음 흐림 B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꿨다. 근데 날씨 B를, 자, 날씨 B가 어디 있니? B 요거네. 자, 얘에 해당되는 부호가 뭐예요? 10이네.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삼중반복 부호하면 어떻게 돼요? 111, 00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럼 이거를 한 다음에 다시 얘를 뭐 하라는 거야? 전압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럼 손으로 쓰고 해 그냥. 그치? 자, 봐봐. 여기다가 처음 시작 뭘로 가? 플러스로 갔죠? 그죠? 여기 기준 신호가 양이죠? 양이죠? 그럼 1이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겠죠? 그럼 뭘로 가니? 마이너스. 또 바뀌었지? 그럼 뭘로 가?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바뀌었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나? 맞아?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얘를 빼야지. 얘 맨 앞에 기준 신호는 빼야지. 얘 빼면 어떻게 돼? 음량 음의 전압을 갖겠군. 정도 맞죠?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혹시 헷갈린 거 있어? 이게 틀리신 분들은 아마 다른 데 갔을 텐데 그것도 그냥 요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죠? 요대로 해보시면 요 과정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보기 박스에 있던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어렵지 않고. 혹시 어휘 틀리신 분? 어휘 틀리신 분 빨리 손 들어. 야이씨. 동음이유가 뭐예요?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음은 똑같은데 저 복원이 뭔데? 원래 기호를 복원하다. 원래로 돌리다 이런 뜻 아니야? 원래 형태로 돌리다. 인간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원래 형태로 돌리다. 그럼 얘네 둘은 뭐니? 동음이어가 아니고 동어예요. 그냥 동어. 같은 단어. 오케이? 근데 나머지는 뜻이 다 다르죠? 이제 뜻이 다 다를 겁니다. 이건 혹시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 하나 보고. 그 밑에 내려가면 얘는 2017년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얘도 되게 유명한 지문인데 이제 탄수화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는 저기 제가 전체 설명은 안 하고요. 이코만 설명드릴게요.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이 된다. 탄수화물은 섬유소가 있고 비섬유소가 있어요.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해서 곡물, 녹말, 쉽게 말해서 쌀이나 밀가루 같은 거죠. 쌀이나 밀가루 같은 걸 먹었을 때 녹말류로 된 걸 먹었을 같은 비섬유소, 얘는 비섬유소예요. 섬유질이 아니고서 비섬유소죠. 이런 거를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면 그걸 에너지원으로 얻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가 있는데 섬유소를 분해를 못해요. 즉 무슨 말이야? 야채를 먹어서는 에너지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먹는 거야? 야채를 먹으면 물만 먹는 거 아니야, 거의?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풀을 먹어서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동물이야, 인간은. 그지? 근데 밑에 봐봐. 섬유소를 소장해서 이용하지 못한다. 근데 소나 양이나 사슴 같은 애를 무슨 동물이라 그래? 반추동물이라 그래. 반추동물이 뭐냐면 위장이 여러 개여서 씹어서 넘긴 다음에 그거를 위장에서 녹인 다음에 다시 꺼내서 또 씹을 수 있는 애들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래. 반추한다는 처음 들어봐요? 자, 추억을 반추한다라고 얘기해요. 추억을 반추한다. 추억의 반추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 겪었던 경험이나 추억을 넣어놨다가 그제 어떤 순간이 되면 그걸 꺼내서 다시 되씹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핸드폰이 요새 다 대부분 데이터 서버랑 연결돼 있어서 뭐 예를 들어 특정한 날짜가 되면 작년 사진 같은 게 이렇게 올라와. 알지 뭔지 올라오잖아, 그죠? 작년 가을에 여행 갔던 사진 잔뜩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게 올라와서 음악까지 깔아주면서 이제 영상을 올려줘. 그러면 나의 기억이 어떻게 돼? 다시 생각나잖아.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그런 게 반추예요. 그럼 반추가 되거든. 그러니까 집어넣어놨다가 꺼내서 다시 씹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이 반추란다는 이 동물에서 나왔어요. 소들은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막 풀을 한참 씹어먹고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지 혼자 이렇게 있다가 풀을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다가 뭘 씹고 있어. 어디서 나온 거야? 지 위장에 있던 걸, 좀 더럽긴 한데 자기 위장에 있던 걸 위장에서 꺼내가지고 또 씹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거기 밥 주는 통에 밥통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 계속 물 씹고 있어요, 걔는. 특이한 동물이죠. 근데 거기 봐봐. 얘도 잘 봐, 얘 봐봐. 공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 없어? 반추동물에게도 즉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애들도 이 섬유소 즉 풀을 녹일 수 있는 효소가 없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근데 얘는 섬유소와 비섬유소 즉 얘는 뭐 먹어도 돼? 곡식 같은 거 먹어도 되고 그지? 사람과 똑같이 곡식을 먹어. 그건 공통점이죠. 그러나 섬유소 즉 풀을 먹어도 얘는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야. 그지 않니? 그거의 가장 큰 증거물이 코끼리예요. 얘네 코끼리는 풀만 먹고 살이 그렇게 찌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 풀을 얼마나 많이 먹는 거야, 걔는. 하루에 몇 톤을 먹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왕이 얘들 신하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소정 신하이 마음에 안 드네 요새. 그럼 얘한테 코끼리를 선물해. 왕이 선물한 코끼리가 죽이면 돼, 안 돼? 죽이면 걔도 같이 죽어요.
왕의 선물을 망가뜨리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풀값으로 한 달에 1억씩 쓰는 거야. 그럼 얘 재정 파탄 나. 진짜야. 그래서 왕이 코끼리를 선물한다는 건 너 뒤져라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일반인은 코끼리를 못 키웁니다. 걔는 풀을 하루에 1톤씩 먹어대니까 풀값을 감당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정아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정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좀 보내지.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다 똑같이 말해요. 하긴 했어요. 보내질 않아요. 좀 보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잘못했죠. 제가 요새 문자를 잘 못 보내고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에 끝나요 이제. 안성 가는 것도 이번 주 끝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지난주 3주 조기 퇴소하는 애들 있어 자료 만들어주고 뭐 보내고 이러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이번 주는 좀 괜찮겠지. 애들이 많이 퇴소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방학이 끝났어요. 고3애들 방학 끝나니까 다 가는 거잖아요. 수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빨리 나가니까요. 왠지 기분이 좋아요. 다음 주에는 할 일이 좀 많이 줄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가 좀 갔다 오면 한가해지면 제 과제 검사도 좀 빡세게 할까. 미리 해놓으세요. 2주 줄 테니까 제발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독서는 제발 부탁인데 하루에 3지문씩 막 이렇게 풀지 마요. 하루에 딱 한 지문 정도를 딱 정독하시는 게 딱 좋아요. 늘리지 마시고 막. 또 숙제 맞춘다고 막 일부러 막 늘려놓지 마시고. 제가 다 못했다고 뭐라 하진 않겠지만 뭔가 꾸준하게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면 좀 뭐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 꾸준하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섬유소와 비섬유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사람은 못하는 거를 소나 양이나 사슴이 하는 거잖아. 그럼 뭐 때문이야? 보니까 미생물인 거야. 미생물. 그죠? 그럼 여기 핵심 소재는 뭐야? 미생물이고 미생물의 기능이 이렇게 많아요. 3개 나옵니다. 피부로박터 숙신호제 F라고 되어 있네. 스트랩토코쿠스 보비스라는 애가 S라는 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라는 L이라는 애 3개가 나옵니다. 이러면 이 3개는 무슨 관계를 가져? 서로 관련성을 띠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죠? 서로 관련성을 띠는데 어떤 관련성을 띠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거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데 피부로박터 숙진호젠이 뭐 풀 같은 걸 녹여서 셀룰로스를 녹여서 여기 하나만 예시로 들어드리면 얘는 아세트산하고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만들어요. 되게 복잡해요 이거. 반드시 정리해보세요 이거는. 근데 진짜 지문이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밑에 보면 아세트산, 숙신산 나왔는데 밑에 아세트산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그죠? 그럼 여기서 아세트산하고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발생시키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을 해요. 그럼 반추의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뭘로 쓰이냐면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돼서 에너지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아세트산을 누가 먹는지를 봐야 돼. 그치?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는 풀을 녹이는 능력은 없는데 누가 녹여주는 거야? 피부로박터 숙신호젠이 녹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가 씹어가지고 위장에다 넣어놓으면 그 위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얘를 녹여가지고 셀룰로스 분해해가지고 얘를 아세트산이라는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준 거를 이제 소는 자기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아세트산이 소가 먹었어. 소가 먹은 거죠. 그죠? 소의 에너지원으로 쓰였어. 근데 옆에 보니까 한편 반추기에서 숙신산이 또 나와요. 자, 2개가 생성되는데 하나는 소로 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요? 좀 복잡해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또 에너지원이 된대요.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피부로박터 숙신호젠이 섬유소를 녹여서 아세트산을 만들고 숙신산을 만드는데 숙신산만 보시면 숙신산은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돼요. 그럼 그 다른 미생물을 또 뭘 만들어? 프로피온산을 만드는 거야. 괜찮아요? 머리 써야 돼 이렇게. 이거를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최고예요 사실은.
근데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쓰라니까 이거를. 이거 쓰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전체 글 정리한다 1분이면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정리하는 거야. 이런 것만. 다른 것까지 다 정리해야 돼요? 아니 다른 건 읽어서 처리하고 아니 앞에 뭐 소, 양, 염소가 뭐 반추동물이나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없지만 얘는 헷갈리잖아. 그래 안 그래? 헷갈리죠. 나중에 가면 얘네가 또 다른 데랑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봐봐. 프롬피오사는 다시 뭘로 쓰여? 반추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의 주요 재료로 또 쓰인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결돼서 정리되는 경우는 이거를 손으로 써서 정리를 하든 아니면 머리로 할 수 있으면 머리로 하든 이걸 해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반드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연도수를 좀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넘어가면 13페이지에 있는 지문이 21년 6월 평가원. 또 내려가면 14페이지에 있는 요즘 되게 짧죠? 이거 14페이지에 지금 되게 짧죠? 그제? 이게 뭐냐면 그 차량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 만들어주는 거 있는데 이게 21년 수능 좀 쉽게 나왔어 기술지는.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짧은데 어려워요. 애들이 풀어보면 여기서 많이 틀려 생각보다. 그리고 연습해보시고 또 내려가면 뭐 카르복시라라고 있는데 22년 6월 제가 연도수가 계속 느는 게 보이죠? 그제? 22년 6월 여기 지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터넷 검색 엔진 나오는 게 22년 9월 지문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22년 11월 수능 아까 내가 23년이었구나 잘못 잘못해 23학년 독어 22년 11월 수능 넘어가면 24년 11월 수능 그제? 근데 아셔야 돼요. 어떤 책도 이런 식으로 정리된 책은 제가 보기에 시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글의 유형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 마더텅이나 이런 가장 많이 쓰는 책들이 마더텅 이런 책 많이 쓰잖아. 마더텅도 보시면 영역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은 뭐 과학 지문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소재별로 돼 있는데 그런 지문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글이 설명하는 방식이 같은 과학 지문이어도 설명이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뭐 봤지 그거? 천문학 나온 거 봤지? 그치? 걔는 인문학 쪽 설명이 더 가까워요. 그건. 그러니까 얘랑 같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피부로박터, 수치노제 이런 거 같이 푸실 필요가 없는 지문들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근데 영역으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보통. 그렇게 되면 사실 연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꾸준하게 안 하시면 그것도 역시 연습은 잘 안 돼요. 45분. 시간이 너무 많이 썼네. 그래도 쉬어야겠죠. 55분까지 쉽시다. 55분까지. 자, 그거 하고 뒤에 하나만 더 하면 끝나요. 끝나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